예.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본서 71페이지입니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맞죠? 자, 지금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 계획 파트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죠. 예, 광역도시계획도 올해 예, 시험에 출제가 됐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출제가 됐고 예, 관리계획은 물론 출제가 항상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올해는 예, 이 33회 때는 요 이반 과정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34회 때는 반드시 나옵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나왔으니까. 예,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관리계획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관리계획이란 당의 관할구역을 어떻게 하겠다. 광역 기본은 하나의 방향만 설정한 정책계획인데 그런 정책을 도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예,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예, 보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제한 내용, 예, 그 부분은 예, 이 용어 정리할 때도 배웠고 예,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하나씩 이제 설명해서 나가거든요.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제한 내용, 우리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구기사지 했죠.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기사지, 지구기사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지. 그리고 2번과 6번을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5개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개도시를 수입하자. 그죠? 개도시 수입. 이 5개가 예, 앞에 1번의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예, 개도시 수입, 지구.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기, 그리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의 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지,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그런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 오른쪽에도 날개 지문이 나와 있듯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 계획을 정하지만 이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행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니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2번, 6번에 있는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용 파트, 개발 파트에서 나오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고,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예,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입안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이런 내용을 입안할 것인지, 입안한단 말은 예, 수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리계획 입안. 자, 그러면 예,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지역의 관리계획이 입안하고 결정됐어요. 뭐 지구기사지가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이놈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용도적이 받겠다든지, 여러분 땅에 뭐 도로 놓겠다든지, 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이 있으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요? 구속력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 광역 기본은 구속력이 없고 방향만 설정했는데 지들끼리 뭐 하겠다라는 것인데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구속적 계획이라는 말은 항상 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72페이지에 법적 성격 1 구속적 계획. 예,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되면 결정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취소심판 또 취소소송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런 심판이나 소송을 다 퉁쳐서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수립 단위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기본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광역 기본에 부합돼야 되지만 광역 기본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다르게 이 관리계 위반 결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지문이 그런 표현이에요. 광역 기본에 다르게 관리계 위반되더라도 상위계획 위반은 하위계획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됐지만 그래서 하자가 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은 이 기본계획 광역 방향과 다르게 관리계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 계획이 위반한 하위 계획이 무효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지문이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관리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수립.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은 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죠? 뭐 기공지수, 기공지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입안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예, 같다라고 해놨죠. 예, 계획을 수립한다, 안을 세운다가 입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이나 수립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 기본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수립이란 용어를 쓴 것이고 관리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입안이란 용어를 쓴 것뿐이지 용어가 그렇게 구분해서 써준 것뿐이지 의미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도 입안이라고 표현하고 또 여기서도 수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입안이 수립이니 그 용어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부른 대로 우리는 써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가 누구냐? 자, 누구냐? 우리 관리 계획의 내용. 자, 내용 중에 제일 만만한 우리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한 내용이 지구기사지 있었죠? 자,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기반 시설 볼까요? 자, 우리 인천시에서 이 도로가 필요하대요. 저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자, 이 기반 시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로 놓겠습니다라는 위반은 누가 할까요? 누가? 당연히 관할구에게 장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할구에서 필요하니까 위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할구역에서는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관할구역에 장의하는 거예요. 뭐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죠. 구청장은 위반권자 아니에요. 우린 인천시가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김포시에서는 누가 위반을 할까요?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누가 해요? 당연히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로 놓겠습니다라는 관리계획 위반. 그러면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누구 계세요? 6명 나와야겠죠? 관할구역의 장. 6명. 우리 6명을 어떻게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즉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그죠? 6명이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장이 지구기사지를 위반합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위반권자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에 장의하는데 자, 두 번째가요. 2번, 동글리 2번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거나 그러면 관리계획을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설명이 요거예요. 인접 관할이 포함될 수 있다. 2번 설명이. 그러면 오른쪽 3번. 그러면 인접 관할이 포함될 때. 자, 지역 여건상 우리 인천시와 뭐 김포시와 연결되는 이런 간선도로 넣을 거란 이야기. 자, 요거. 자, 이건 누가 위반할 거냐? 자, 여기도 우리 도안에는 이렇게 도가 있죠. 인천시하고 도는 동급이고, 자, 도안에는 시군이 있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정군수가 위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2번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자, 이제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위반될 때 오른쪽 3번.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이게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럼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여기처럼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위반될 때는 누가 위반을 할 거냐? 여기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할구역이 장애하면 되는데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누가 위반을 할까요? 오른쪽에 3번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누가 위반하고 같이 해라. 예,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관리계획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같이 해라.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해라. 자, 그러니까
인천시장, 김포시장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해라. 그죠? 근데 문제는 협의가 안 될 때. 자, 항상 문제는 4번. 자, 협의가 안 될 때 4번이죠?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법에서는 다 법에서 정해지고 있죠. 이게 같은 도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도 안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된대. 그럴 때는 예, 어떻게 하라고? 위반할 자를 예, 시군 중에서 누가 제일 대빵이에요? 도에서는 도의사 대빵이니까 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해 주란 이야기예요. 수립할 자를 지정해 주란 이야기예요. 도의사가 위반한다가 아니라 자, 여기 시장이라든지 군수 중에서 위반할 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줘요. 네, 위반할 자를 지정해준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관할이, 여기도 관할이고 여기 관할이잖아요. 근데 이 관할이 여기서 여기서가 이 경우는 시도에 관할이 걸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때 도지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지사가 야 인천시장 네가 해 그러면 인천시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 같은 급인데 네가 왜 나한테 명령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이 관할구역이 같은 도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시도에 관할이 걸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해 주라고요? 이때는 국장이 누구를 지정해 주라고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중에서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관할이 시도에 걸친다. 협의가 안 되는 관할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 준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원칙은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이 정의 단독으로 하고 예, 인접적이 포함될 때는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고 위반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지정하든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또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중에서 지정해 줄 것이고 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고 볶아도 6명이죠. 6명이 뭐 단독을 하든 공동 위반하든 지정을 받든 6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객 지구기사지 위반은 이 6명만 합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6명만 할까요? 즉 국장이나 도지사는 위반을 못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국장도 도지사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외 나왔죠. 국장은 다음의 경우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위반할 수 있다. 근데 국장이 위반을 할 때는 국장은 소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되어 있는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이 어떨 때는 예, 국장이 위반을 할 수 있다고 직접 또는 요청해서 관계된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위반할 수 있다고요. 자, 어떤 경우 이 도로가 국가계획과 관련됐대. 뭐 고속도 이게 뭐 경부고속도로나 서해고속도로니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그때는 그 지나가는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위반할 수 있겠죠. 자, 국가계획 나오면 뭐라고요? 국정, 그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정 위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이 이상은 여기 있는 이 이상 둘 이상의 시도에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시도에 걸쳐서 관리객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관계시도에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이상은 시도에 걸쳐, 그죠? 시도에 걸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천시가 이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인천시 도시계획 안에는 인천시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죠. 그러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방향이 부합돼야 되잖아요. 김포시도 이런 거 할 때는 김포시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기본계획 방향대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부합돼야 되는데 딱 보니까 관할구역의 장들이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기본계획의 방향과 다르게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장이 관할구역의 장한테요. 야, 니들 기본계획 방향대로 관리계획을 위반하라고 관리계획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관할구역의 장한테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관할구역 장이 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할게. 자, 그래서
우리 관할구역장이 국장은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하면 그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에 박스 있는데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그리고 우리 관할구역장이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럴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지사는 못할까요? 도지사는 이렇게 지적만 해주고 못할까요? 도지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도지사는 어떨 때? 이제 도 안에서는 시군이 있으니까 둘 이상은 시군에 걸쳐 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 하나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란다면 누가 위반할 수 있다고요? 도지사가. 물론 관계된 시장군 속에 들어야겠죠.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 원칙 6명에다가 국장과 도지사가 위반할 사유 국장 도지사 이렇게 나왔죠. 2명 더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서열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는 서열을 정리하면 자, 8명을 지금 6명이 더 2명 더 플러스 있으니까 서열 정리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그죠? 시도지사. 그리고 2명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자, 이게 서열 정리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합니까?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렇게 구분해서 위반합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법에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계속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위반권자. 자, 그러면 이들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 위반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지구기사 위반을. 자, 그러면 어떻게 위반해야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위반할 때 74페이지 관리계획 위반 기준이 있어요. 자, 이 관리계획. 자, 인천시가 요 내용을 이런 지구기사 위반 도를 놓으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냥 갑자기 도로가 놔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해적에는 어떤 선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방향에 부합되게 위반해라. 우리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된다는 말은 적합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관리계획은 광역기본에 부합돼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2번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였어요? 여기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한다고 그랬죠? 정리했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을 할 때 자, 인천시가 여기서는 인천시가 위반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위반하겠다. 도로놓겠습니다. 위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도서, 그림도자, 서류서자, 계획도도 작성하고 이 도서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계획 설명서도 작성해라.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세요. 자, 2번이 그 이야기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관리 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위반할 때 이렇게 하래요. 기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기 관리계획 차등 위반 나왔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위반할 거예요. 다 관할구역장들이 위반할 거 아니에요. 위반할 때는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 농촌, 사촌, 오촌 지역의 인구 밀도나 토지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위반하는 거예요?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인구가 300만이 된 서울하고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다른 지역, 1000만이 되는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는 것이 그게 역차별이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라. 균등 위반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관리계획의 차등 위반. 차등을 두어서 위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4번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관리계획 도서 작성하고 계획 설명 작성할 때 이때 사용되는 도면 축척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크게 뭐 눈여겨볼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입니다.
자,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그리고 관리 계획 작성할 때 관리 계획도 작성하고 계획 설명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나 관리 계획도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해주라고? 기준 나왔습니다.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런 말 기억나시죠?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준도 국장,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장, 관리계획도 이런 기준은 국장이 정해줘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이런 기준 제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 기준 4개로 묶어서 정리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위반의 특례. 자, 위반을 파트 배우고 있으니까 위반 같이 묶어버릴게요. 우리 기본서는 페이지 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1페이지에 92페이지네. 92페이지 8번 있어요. 8번. 8번에 위반의 특례 나왔죠. 자, 지금 위반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묶어버릴게요. 위반권자, 위반기준, 그리고 92페이지 8번. 여기에 위반의 특례. 위반 특례. 자, 92페이지 8번에 있죠. 자, 그게 양가로 1번. 관리계획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위반하라 했어요? 기준에서. 당연하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에 부합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런 거 낼 때, 이런 거 할 때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광역도시계획 있거나 또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 방향에 부합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선행적으로 이에 부합돼야 되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그를 근거로 관리계획을 위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느 게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대.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목차가 잡힌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자, 2번은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인천시가 이런 내용을 위반할 때 뭔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죠? 그냥 뚝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위반 절차를 배울 것이고, 자, 위반을 했으면 또 요거를 결정할 때 결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 절차가 우리 광역도시 기본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할 때 협의심의 거쳐 승인하고 협의심의거 승인하죠. 협의심의는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지.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위반할 때 거치는 절차가 아니에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국장이나 시의사가 시장 원수가 필요하다면 위반을 할 때 관계행정기관의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원래는 협의라는 것은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때는 위반권자가 필요하면 위반 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협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반 시 협의 가능하다. 위반할 때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 시 관계행정기관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도 협의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